이탈리아 로마의 한 요리 연구가가 서울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해왔던 이 나라에서 30년 만에 운명적 재회를 하게 될 줄은 말이죠. 엘레나 파브리 34세.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심어놓은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내 언니를 빼앗아간 나라라는 어머니의 말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홍대 골목 작은 라면집에서 마주친 파란색과 하얀색 구슬 팔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팔찌의 주인은 다름 아닌 30년 전 입양으로 헤어진 언니 민서였던 것입니다. 과연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이 두 자매의 재회가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를 어떻게 이어주게 될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한 이탈리아 여성이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와 감동.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만약 엘레나처럼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외국인이 현장 경험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를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기존 편견을 고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중해야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편견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가족 화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요리 연구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이탈리아 요리 블로거로 제가 운영하는 쿠킹 스튜디오는 작지만 나름의 명성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서울 국제 푸드 페스티벌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니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항공편을 예약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어머니 마르첼라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국은 내 언니를 빼앗아간 나라야. 우리 가문에 상처만 준 곳이지.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언니 민서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제가 3살 때 입양으로 떠났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졌고 자연스럽게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료 루카가 여권을 분실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는 속으로 역시 해외여행은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공항 직원들이 단 5분 만에 여권을 찾아주더라고요. CCTV를 확인하고 청소팀과 연락하고 심지어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안내방송을 해가며 말이에요. 루카는 감탄했습니다. 엘레나, 이 나라 사람들 정말 친절하고 일 처리가 빨라. 이탈리아였으면 최소 하루는 걸렸을 텐데. 하지만 저는 시큰둥하게 답했죠.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별거 아니라고.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에게 도착 알림을 보냈어요. 곧바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엘레나, 무사히 도착했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한국은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준 나라야. 내 언니 민서를, 그 아이를 우리에게서 떼어놓은 곳이지. 거기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마라.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실 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어머니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보이는 차가운 표정은 선명했거든요. 저 역시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첫날 숙소에서 내려다본 서울 야경은 분명 아름다웠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고층 빌딩들이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은 로마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기서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푸드 페스티벌이 어떨지, 한국 음식이 정말 세계적 수준인지 의구심을 품으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루카와 함께 홍대 골목을 걸었습니다. 푸드 페스티벌 전에 현지 음식을 미리 체험해보자는 게 루카의 제안이었어요. 골목마다 이어진 작은 식당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규모가 작고 허름하네. 그때 눈에 띈 작은 라면집이 있었어요. 민선의 라면이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루카가 먼저 들어가자고 했고 저는 마지못해 따라 들어갔죠.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테이블이 겨우 5개뿐인 정말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카운터 너머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외국 손님이시네요. 영어 메뉴 필요하세요? 그 여성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담하게 메뉴판을 받아들었어요. 김치찌개 라면이라는 메뉴가 가장 인기 있다고 하더군요. 루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주문했습니다. 김치찌개 라면 2개 주세요. 잠시 후 나온 라면을 보며 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빨간 국물에 면이 떠있는 모습이 정교하지 못해 보였거든요. 루카가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 엘레나, 너도 빨리 먹어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이탈리아 파스타에 비하면 너무 조잡해 보여요. 면의 질감도 거칠고 국물도 단순하고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루카가 급히 제지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 하나 만드는데도 수백 년의 전통과 기법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즉석 음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엘레나, 그만해. 루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무례한지 알아. 이 음식에도 분명한 철학과 역사가 있을 거야. 저와 루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시선이 가게 주인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파란색과 하얀색 구슬로 만든 팔찌가 보였거든요.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팔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본 것 같은 실례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팔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가게 주인이 손목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 함께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팔찌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파란색과 하얀색 구슬들이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패턴.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혼자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어머니 방을 둘러보게 되었죠. 그때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똑같은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정확히 오늘 봤던 그 팔찌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파란 구슬과 하얀 구슬이 번갈아가며 이어진 모습이 신기해서 만져보려고 했는데 엘레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손을 뗐었죠. 어머니는 황급히 상자를 빼앗으며 화를 냈습니다. 이건 내가 만질 게 아니야. 다시는 여기에 들어오지 마. 그 후로 어머니는 그 상자를 어디론가 숨겨버렸어요. 저는 그 팔찌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라며 화제를 돌렸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상자 안에 있던 사진들도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어린 아이 2명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중 한 아이는 분명 저였지만 다른 아이는 누구인지 몰랐거든요. 언니,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말했던 언니 민서, 한국으로 입양 보냈다던 그 언니 말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절대 해주지 않았죠. 그 아이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을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 되라고만 했어요. 라면집 주인의 이름도 민서였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비슷하고 그 팔찌까지.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죠. 게다가 어머니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극도로 예민해했거든요. 아니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세상에 파란색, 하얀색 구슬 팔찌가 그거 하나뿐일 리 없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약 정말 언니라면, 만약 어머니가 숨겨온 진실이 있다면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라면집에 가보기로 말이에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혼자 다시 그 라면집을 찾아갔습니다. 루카에게는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고 둘러댔어요. 사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민선의 라면 간판을 보며 한참 망설였습니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아니, 틀렸다면 정말 민망할 텐데.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제 그 여성이 혼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오늘은 혼자 오셨구나. 네. 어제는 제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서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외국 음식과 비교하시는 거 이해해요.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으며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눈매가 어머니와 비슷했고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도 어머니를 닮았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민서예요. 김민서. 그런데 혹시 왜?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서라는 이름까지 일치하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제 생일이세요? 4월 15일인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서가 의아해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4월 15일은 어머니가 가끔 언급했던 언니의 생일이었거든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혹시 입양으로 가족을 이루신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어릴 때 한국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한테도 언니가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한국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그 언니 이름이 민서였어요. 민서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어요. 설마.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혹시 이탈리아에서 오신? 네, 로마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엘레나 파브리예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기다렸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가족이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양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말 제 언니인가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민서가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팔찌가 유일한 단서였어요. 어릴 때 함께 있었던 물건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보낼 메시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DNA 검사를 해볼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DNA 검사를 마치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와 민서는 서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확실한 답을 알기 전까지 이 어색함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주 만나보실래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만약 정말 자매라면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채우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혈연이든 아니든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푸드 페스티벌 일정이 끝나면 민서의 라면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언니, 이탈리아 음식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민서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저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벌써 언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서의 솔직한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민서에게 간단한 까르보나라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민서는 금방 따라했고 심지어 김치를 살짝 넣어서 독특한 맛을 내더군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한국식 까르보나라라고 할까요? 민서가 기뻐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을 무시했던 제가 지금은 한국식 변형 요리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민서가 저를 동대문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보세요. 시장에서 저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상인들이 저를 외국인이라고 알면서도 덤을 주고 맛있는 것들을 계속 권했거든요. 아가씨, 이거 하나 더 가져가. 멀리서 왔는데 많이 먹어야지. 떡볶이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저는 민서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게 한국 문화거든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의 집에서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화면 속 가족들이 서로를 걱정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이런 가족이 있었다면 제가 중얼거렸어요. 있잖아요. 지금 민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이미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닷새째 민서가 저를 양부모님께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미영 씨와 김 선생님은 저를 진짜 딸처럼 반겨주셨어요. 우리 민서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김미영 씨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정말 자매라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요? 저는 놀랐어요. 물론이죠. 민서의 언니는 우리 큰딸이에요. 김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가족조차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늘 차갑고 엄격했고 저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어요. 여섯째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엘레나, 왜 연락이 늦었냐? 일은 잘 되고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구를? 설마 한국 사람과 친해진 건 아니겠지? 언니 민서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엘레나, 그런 헛된 희망은 갖지 마라. 민서는 이미 다른 가족이 되었어. 하지만 어머니, 팔찌도 똑같고. 그만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통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 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민서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저희는 긴장으로 말을 거의 못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괜찮아요.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저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이미 우리는 소중한 사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병원 진료실 문 앞에서 저와 민서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세요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두 다리가 떨려서 쉽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언니. 민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자꾸 언니라고 불러주는 그녀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중년의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앉자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DNA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서의 손에서도 땀이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저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들어올리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검사 결과 두 분의 DNA 일치율은 99.9%입니다. 확실한 자매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서가 제 손을 놓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언니였구나. 어머니가 숨겨온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거였어요. 언니, 민서가 울먹이며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 제 언니예요. 민서야.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처음으로 언니로서 동생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진료실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조용히 기다려주셨어요. 30년 넘게 기다렸어요. 민서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가족이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는데 정말 왔네요. 나도 늘 뭔가 빈 것 같았어. 이제야 알겠어. 그게 너였구나. 저는 민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병원을 나서며 저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마 행복해 보였나 봅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우선 어머니에게 알려야겠어.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의 양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우리 부모님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벌써 언니를 딸처럼 여기고 계시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이탈리아는 아침이었어요. 엘레나,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99.9% 일치해요. 민서가 정말 제 언니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미안하다 엘레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를 보낸 건 내 선택이었어. 너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두 아이를 모두 키울 형편이 안 되었거든. 그래서 더 나은 환경에서 키워달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한국을 비난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왜 그동안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죄책감 때문이었어. 한국을 나쁘게 말해야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 하지만 잘못된 거였어. 이제 민서를 만나실 수 있어요. 한국에 오세요. 정말 괜찮을까? 내가 버린 아이를. 민서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해요. 좋은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거든요. 다음 날 민서와 함께 양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김미영 씨와 김 선생님은 저를 진짜 딸처럼 반겨주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큰딸이네요. 김미영 씨가 저를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민서가 우리에게 온 건 선물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민서와 함께 팔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팔찌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네. 정말 신기해요. 운명이었나 봐요.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자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매임이 확인된 후 일주일 뒤 드디어 어머니 마르첼라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민서도 마찬가지였죠. 언니 괜찮을까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민서가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출국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눈가도 퉁퉁 부어 있었고요. 어머니. 저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민서에게 향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공항 로비가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순간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지만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민서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안해.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거였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할 게 없어요. 덕분에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행복하게 자랐거든요.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와 민서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죠. 다음 날 저희는 민서의 양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김미영 씨와 김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식 상차림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민서 친어머니시죠? 김미영 씨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색해하며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민서를 맡겨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딸을 주신 거죠. 김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김미영 씨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는 민서를 키우면서 늘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친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고요. 정말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아이를 낳아준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저희는 민서에게 늘 말했어요.
친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우리가 더 감사하죠. 민서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줬는지 모르세요. 김 선생님이 민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민서가 일어나서 두 어머니에게 절을 했어요. 두 분 모두 제 어머니예요.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 모두 사랑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마르첼라가 김미영 씨에게 물었어요. 혹시 민서가 어렸을 때 많이 울었나요? 엄마를 찾으며?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워낙 밝은 아이라서. 김미영 씨가 웃으시며 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서에게 늘 말했죠. 친가족을 만나게 되면 기뻐하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다한 사랑을 대신해 주셨네요. 어머니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김미영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어머니와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죠? 완전히 바뀌었어.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 말만 듣고 한국을 편견으로 봤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 날 저희는 4명이 함께 경복궁을 구경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어요. 어머니가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며 민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정말 처음 입어보는데. 어머니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김미영 씨와 김 선생님,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우리 이제 정말 큰 가족이 됐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가 민서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어머니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더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민서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언니, 정말로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여실 거예요? 민서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둘이 함께. 한국과 이탈리아 음식을 결합한 퓨전 레스토랑 말이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 같았어요. 무엇보다 민서와 양부모님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에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언니, 이름은 뭘로 할까요? 민서가 물었어요. 두 하늘 하나 가족은 어때? 이탈리아와 한국 서로 다른 하늘 아래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가족이잖아.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민서가 박수를 쳤어요. 오픈 준비를 하는 동안 루카도 합류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완전히 매료된 그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엘레나, 너 정말 변했어.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루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진짜 가족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 저는 민서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레스토랑 오픈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김미영 씨와 김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동네 상인들도 격려해 주었고 심지어 시식도 해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치 파스타는 조금 더 매콤하게 하는 게 어때요? 떡볶이 아주머니가 조언해 주셨어요. 라면, 리조또도 신기하네. 우리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옆 가게 사장님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드디어 오픈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으로 잠을 못 잤는데
문을 열자마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첫 손님은 김미영 씨와 김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딸들이 만든 음식 어떤 맛일까? 김 선생님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엘레나, 오늘이 오픈 날이지. 어떻게 되고 있어? 어머니, 보세요. 저는 핸드폰을 돌려 붐비는 가게 안을 보여드렸어요. 세상에. 정말 대박이네. 우리 딸들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녁 무렵 저는 손님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엘레나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민서는 제 동생이자 동업자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랐지만 음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단순히 식당이 아니라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민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이탈리아 언니와 헤어졌지만 한국 가족의 사랑으로 자랐어요. 이제 두 나라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랑이 만든 기적의 공간이에요. 그날 밤 문을 닫고 정리를 하며 저는 민서에게 말했어요. 민서야, 이 팔찌 봐. 저는 손목에 파란색 하얀색 구슬 팔찌를 들어 올렸어요. 언니도 똑같은 팔찌가 있었어요. 민서가 놀라며 자신의 팔찌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셨어. 어릴 때 우리가 하나씩 차고 있던 거래.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 팔찌가 결국 우리를 다시 한 하늘 아래 묶어주었네요. 저희는 팔찌를 들어 올리며 맞닿게 했어요. 파란 구슬과 하얀 구슬이 만나는 순간 마치 운명이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민서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네, 언니.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요. 밖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선물은 동생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 편견 없는 사랑, 그리고 새로운 꿈까지 모든 것을 주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는 것이고 사랑은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어떠셨나요? 편견이 사랑으로, 거부감이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과 가족애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고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 엘레나와 민서 자매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